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차 전당대회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0일 온라인 투표, 21일 ARS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제6차 전당대회 선거인단 총 75만 3,076명 중 당대표 선거는 33만 4,272명이 투표하셔서 투표율은 44.39%를 기록하였고, 최고위원 선거는 2인 연기명 투표로 총 65만 3,641표가 집계되어서 투표율은 43.40%를 기록하였으며,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32만 4,294명이 투표하셔서 투표율은 43.06%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최고위원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개표 결과를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 결과를 합산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 여론조사 결과, 이것을 종합한 그 결과, 마지막으로 당선자 발표, 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청년 최고위원, 최고위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를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손수조 후보 16만 479표, 우재준 후보 16만 3,815표를 각각 득표하셨습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각 후보자별 지지율과 이를 선거인단 득표수로 환산한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수조 후보 49.66%, 환산 득표수 42,261표, 우재준 후보 50.34%, 환산 득표수 40,812표를 각각 득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별 합산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손수조 후보 20만 740표, 우재준 후보 20만 4,627표를 각각 득표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고위원입니다. 먼저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를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식 후보 8만 425표, 김민수 후보 12만 3,059표, 김재원 후보 8만 4,701표, 김태우 후보 6만 553표, 손범규 후보 17,998표, 신동욱 후보 14만 2,878표, 양향자 후보 79,462표, 최수진 후보 64,400
565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각 후보자별 지지율과 이를 선거인단 득표수로 환산한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식 후보 10.99%, 환산 득표수 17,959표, 김민수 후보 19.51%, 환산 득표수 31,881표, 김재원 후보 9.21%, 환산 득표수 15,050표, 김태우 후보 11.32%, 환산 득표수 18,498표, 손봉규 후보 6.49%, 환산 득표수 1,605표, 신동욱 후보 18.3%, 환산 득표수 29,463표, 양향자 후보 14.99%, 환산 득표수 24,495표, 최수진 후보 9.46%, 환산 득표수 15,459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별 합산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식 후보 98,384표, 김민수 후보 154,940표, 김재원 후보 99,751표, 김태우 후보 79,051표, 손봉규 후보 28,603표, 신동욱 후보 172,341표, 양향자 후보 103,957표, 최수진 후보 80,024표를 각각 득표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당선자를 선포하겠습니다. 당원 제27조 2에 의거하여 최고위원으로 신동욱 후보, 김민수 후보, 양양자 후보, 김재원 후보, 청년 최고위원으로 우재준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되신 분들께 꽃다발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깝게 가장 먼저 청년 최고위원이 먼저 발표됐고요. 청년 최고위원회는 우재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발표된 최고위원회는 신동욱 후보가 가장 최다 득표를 했고, 김민수, 김재원, 양향자 후보가 최고위원회에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로 선출되신 최고위원 4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4명이 인사를 안 들어볼 수 없겠습니다. 최고위원에 당선됐고, 가장 왼쪽에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 의원입니다. 자, 먼저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 대변인님, 한번 특집을 좀 짚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청년 신동욱, 최고위원 당선자 김민수, 우재준입니다. 양향자, 김재원, 우재준, 이 5명의 최고위원 중에 양향자, 우재준,
이 두 분이 소위 이제 찬탄파로 분류가 되고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후보가 또 이제 반탄파로 분류가 되고 이제 최고위원은 3대2 구도로 반탄파가 좀 우세하겠네요. 네, 사실 김근식 후보자까지 찬탄파가 최대 3명까지 지도부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예. 김근식 후보가 김 전 후보보다 약 2,000표 정도였나요? 좀더 아주 박빙으로 낙마하게 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근소하게 우위였지만 당원투표에서 근소하게 밀리게 되면서 김재원 후보가 선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예.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반탄 후보가 3명, 찬탄 후보가 2명으로 지도부가 구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조금 의외다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걸 다 떠나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직업이 최고위원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 최고위원 나와가지고 당선되는 그런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당대표겠죠.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 다음 또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는 많은 국민들이 예상했던 그런 방식으로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흘러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최고위원에 당선된 후보들의 연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5명 정도 이어진 다음에 대망의 당대표 후보들의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번 최고위원 선거도 큰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앞서 설명하신 대로 과연 소위 찬탄파 후보들이 몇 명이 진출할 수 있을까 지도부에 이런 얘기였는데 김근식 후보 같은 경우에 전당대회 때 이제 전한길 씨와 또 공방을 벌이면서 스스로도 내가 인지도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재원 후보에게 아주 근소하게 밀려서 떨어지는 바람에 소위 이제 반탄 대 찬탄 최고위원의 비율이 3대2 반탄 후보가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반탄, 찬탄에 대한 대립구도도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가서는 사실은 연고지 중심의 어떤 그 판단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김재원 최고가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가 소위 TK 쪽 정도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투표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TK 투표율이 좀 많아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수도권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도층을 많이 있어왔던 김근식 후보에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 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김근식 후보는 전북 출신의 후보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근사한 힘의 부족을 그런 데서 느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아쉬운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최수진 후보가 다크호스로 될 줄 알았는데 양양재 후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또 재미있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대선 후보급의 양양재 후보가 갖고 있는 인지도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최순인 후보보다는 유효했다. 막 그런 부분이고 또 청년 최고에 있어서는 조금 전체 흐름과 다르게 소위 탄핵에 대한 지지를 해왔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손들어 줬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지혜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고위원 당선자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위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죠.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신동욱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겠고 그 다음 다득표자가 김민수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양양자 후보는 이제 여성 몫으로 어쨌든 이 최수진 후보 2명 중에 1명이 올라가게 되는 거였는데 최수진 후보를 꺾고 양양자 후보가 지도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후보는 여기 김근식 후보와 최종 표차 1000표 아주 근소하게 약 1000표 차로 지도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자, 이 김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배신자 소동, 전한길 씨와 갈등을 겪기도 했었는데 다시 목소리 들어보시죠. 1000여 표 차로
김재원 후보에게 밀렸어요. 네. 김근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밀리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전한길 씨의 저 배신자 논란이 당원 투표에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표를 행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후보와 차선으로 선호하는 후보를 모두 지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좀 선명하게 찬탄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 방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전한길 씨 반탄에 가장 좀 선두에 있는 그런 분과 대척점에 있었던 김근식 후보가 반사이익을 볼 거라고 하는 전망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사실 4등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선명한 찬탄파의 그런 목소리가 그다지 당원들에게는 소구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또한 우재준 청년 최고 위원으로 이제 당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우재준 청년 최고 후보도 여러 인터뷰에서 전한길 씨를 무조건 비판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전한길 씨와 같은 목소리도 품고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뭐 결정적인 선택에 영향이 있었다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구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현재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은 찬탄보다는 반탄 쪽에 좀 기울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박 대변인님. 네. 지금 결과적으로 최고위원들은 반탄파가 3대, 찬탄파 2.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에서도 반탄파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잠시 뒤에 이제 발표될 당대표 후보들도 사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반탄파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는 조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부는 탄핵 반대 하는 인물들이 다시 이제 당권을 쥐게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사실 분류상 찬탄 반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당원들은 조금 더 내밀한 평가들을 많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찬탄파라고 뭉뚱그리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당이 얼마나 몸을 담았고 당원들과 얼마나 좀 스킨십이 있었고 그런 다양한 지표들을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여러 패널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찬탄에 사실 선두에 있었는데 이번에 불출마를 하게 되면서 당대표 후보들 중에서도 좀 찬탄파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좀 약세였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어떤 당의 중론이나 그런 방향 자체를 예단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반탄 후보들이 약진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당원들의 목소리가 방향성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아마 전당대회 때는 조금 성명 경쟁성을 하지 않습니까? 성명성 경쟁을 하게 되는데 당무를 보게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중화를 하고 중도층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부가 어떻게 그런 목소리들을 모더레이트를 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당대표 후보 개표 결과가 잠시 뒤면 나오겠습니다만 성진 부위원님. 예. 일단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그랬잖아요. 악수하지 않겠다.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악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패싱해 왔는데 지금 오늘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분위기대로라면 여야 대치가 앞으로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지금 반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 때문이고 지금 지도부 당대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최고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반탄 후보들이 더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일단은 그래도 야당 신임 지도부를 찾아가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도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뭔가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갖고 있는 그 마음들을 오롯이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압수도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뭐 지지율의 영향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한몫했다고 보거든요. 예.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여당의 역할, 여당의 포지션은 분명 야당을 어느 정도 품어주는 협치를 추구하는 방향이 그 어느 정도 무게감이 실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지도부가 어떤 당대표가 나오든 간에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전 그래도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최고위원도 사실은 아까 우재준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재준 의원이 안 될 거라는 거의 박빙이었어요. 예. 거의 50.5 대 49.5 이 정도 그랬죠. 였죠. 왜냐면 손수정 후보가 김문수 후보나 이런 반탄 후보와 겨우 그 결을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지지가 쏠릴 거라는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겨우겨우 이겨낸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속 최고위원도 글쎄요, 반탄 후보 중에서는 신동욱 후보가 그래도 강성이 가장 강도가 제일 낮았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 아니겠는가. 그래도 저희 당도 지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도 지금 강성 후보들만 되면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당대표가 지금 누가 돼도 결국 반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래도 수석 최고위원회 그래도 강도가 낮은 신동욱 후보가 됐다는 점과 두 명의 그래도 찬탄 후보가 들어갔다는 점은 아까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은 선명생 경쟁을 강하게 했지만 그래도 좀 중도층에 어필하기 위한 변화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길 바란다. 좀 그러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잠시 뒤면 당대표 당선자가 발표된다라는 국민의힘의 공지가 지금 미디어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이 얘기는 당대표 발표하지만 쓰시겠죠? 들어보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 결과 최다 득표자의 합산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에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 간의 결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 투표는 내일 방송 토론회, 24일 온라인 투표, 25일 ARS 투표를 진행하고 26일에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 후보자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가 결선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수치 없이 결선 투표자만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결선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입니다. 이상으로 투표 및 개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으신 대로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1차 투표 결과 발표해 주셨습니다. 특정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결선 투표를 가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로 끝이 아니게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의 결선 투표가 남게 됐습니다. 자, 지역진 변호사님.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에서 좀 이 두 사람의 우세가 좀 점쳐지긴 했습니다만 김현장의 이 1대1 구도가 다시 펼쳐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최고위원 그 결과 보고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최고위원 당선자 나온 결과를 보니까 아무래도 탄핵을 반대했던 그런 유권자들이 그 당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는가 일단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첫 번째는 뭐 김문수 후보든 장동혁 후보든 과반수를 얻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확정을 갖다 짓느냐. 그게 아니면 결선으로 올라가는데 결선으로 올라갈 사람은 최고위원 선거 결과만 봐도 김현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결국은 이제 오늘 과반수를 얻은 그 득표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결선 투표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장동혁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추측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결선 투표에서의 그 관건은 무엇이냐 장동혁 후보가 과연 결선에서 역전할 수 있을까 그게 그냥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뭐 장동혁 후보가 됐든 김문수 후보가 됐던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정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은 김문수, 장동혁
장동혁,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결선 진출해서 토론회를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최종적으로 누가 이 위기의 국민의힘호를 이끌지 결정되겠습니다. 연설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를 최종 후보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혁신을 외치신 우리 안철수 후보님, 그리고 조경태 후보님의 열정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뛰어주신 우리 장동혁 후보님, 우리 결선에서 다시 한번 훌륭한 말씀을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독재 정권의 칼끝이 우리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특검은 당원 명부를 강탈하였고 9번이나 우리 당사에 들이닥쳤습니다. 날마다 우리 동지들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독재 정권을 국민의 힘을 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특검의 압수수색에 맞서 당원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그 얘기를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의 표차가 공개되진 않았고요. 최다 득표와 소순위자가 이제 1, 2위가 공개가 됐고 두 사람이 결선 투표를 가게 됐는데 오늘 전당대회 현장에서요. 장동혁 후보 지지자와 김문수 후보 지지자 간에 충돌도 있었답니다. 소위 두 사람이 모두 반탄 후보, 그래서 이제 뭐 그 것이냐, 그리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영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도적인 측면,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찬탄파 후보들을 지지하던 당원분들, 또 여론조사는 또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이게 지금 중요한데 구도상으로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전에 장동혁 후보의 또 연설도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 함께 나서셨던 안철수 후보님과 조경태 후보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결선 무대에 서게 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기적입니다. 낡은 조직이 아니라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가슴이 모여서 만든 기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여러분, 사실 이제 본선에 오른 4명의 후보 중에 한 뭐 번의 선수나 선택만이 정치 경력으로 보나 장동혁 후보가 열세였던 건 맞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내가 이렇게 최종 후보 2인에 선정된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 선택이 하지만 끝난 게 아니죠. 결선 투표 가야 됩니다. 방금 보셨습니다만 심지어 의원 같다라고 하는 것이 장동욱 후보가 막판에 조금 힘이 딸린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전환길 강사한테도 느껴지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민의힘이 누가 뭐라고 해도 소위 TK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우리 새끼냐라는 관점이 통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도 김문수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머지 소위 좀 개혁지향적인 우리 당원들의 표심도 너무 지나치게 각을 세운 신한계라든지 김건식 후보와 각을 세운 소위 장동혁 후보보다는 조금 더 포함해서 갈 수 있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 장동혁 후보가